네, 21대 국회 미래통합당의 첫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경선인데요. 우선 새로 문을 여는 국회의 첫 원내대표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무엇보다 당대표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대표 역할까지 맡아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더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휴일 전 출마 선언을 한 주호영 의원에 이어 오늘은 권영세 당선인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반드시 원내대표가 되어서 당과 나라를 구할 희망의 길을 열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각과 맞지 않는 우리만의 고집들 이제 모두 버려야 합니다. 네, 일찌감치 출마 입장을 밝혔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오늘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이 입장문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지만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이만 출마의 뜻을 접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태흠 의원의 중도 포기로 경선은 3파전, 아니 이제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한 명씩 한번 보시죠. 자, 21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5선의 대구 수성갑 주호영 의원과 4선의 서울 용산 권영세 당선자가 맞붙게 됐습니다. 영남권 출신 후보와 수도권 출신 후보의 대결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주호영 의원은 충청권의 이종배 의원을, 또 권영세 당선자는 영남권의 조혜진 당선자를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로 내세웠는데요. 나름 지역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친이계 또 친박계로 한때 알려졌지만 현재는 계파색이 그리 강한 편은 아닙니다. 또 주호영 의원은 판사로, 권영세 당선자는 검사로 일한 바 있어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은 이 주호영 의원이 1년 먼저 붙었는데 정치 입문은 권영세 당선자가 2년 먼저 했습니다. 권영세 당선자는 200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2012년까지 내리 3번을 이겼지만 이후 또 연거푸 낙선한 뒤에 이번 총선에 4선에 성공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으로 선거운동을 지휘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민생 행보를 통해서 위기에 강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당당하면서도 또 세심한 배려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2004년 정치 입문 이래 선거에선 한 번도 지지 않고 내리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2009년에는 이명박 정부 특임 장관을 맡기도 했죠. 당 대표에 도전한 적도 있었는데요. 2016년 전당대회 당시에 사실상 비박계 대표로 당 대표에 도전했지만 이정현 후보에게 패배하고 말았죠. 정권을 타파하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진지하고 겸손하게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회 말 선택의 시기입니다. 4번 타자 혁신 단일 후보 저 주호영이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대 국회에선 통합당 영남권 출신 원내대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유승민 의원이 마지막 영남권 출신 원내대표였죠. 원내대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줬던 그 유명한 배신의 정치 논란이 이때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 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합니다.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 후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고 이듬해 총선에서
공천도 받지 못했죠. 박근혜 청와대의 분노를 산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원내대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경선에선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을 이기고 돌아온 주호영 의원과 강남 3구를 제외하고 통합당 후보로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권영세 당선자 간의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주호영 의원이 5년여 만에 영남권 출신 원내대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권영세 당선자가 수도권 4번 연속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를 이어갈지 결과는 이틀 후면 나옵니다. 40명에 이르는 초선 의원들의 마음이 변수인데요.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통합당 원내대표 2파전, 변수는 초선 마음. 예, 앞서 간만에 전 대통령의 영상이 반드시 이런 보니까 차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아주 강하게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 의지를 보였었는데 왜 포기한 건가요? 구체적인 하차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김태흠 의원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출마 포기 이유에 대해서 당의 재건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저의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만 저의 부득의 소치로 이만 출마의 뜻을 적고자 한다고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정책위 의장 후보를 구하지 못한 탓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막판까지 런닝메이트를 구하지 못해 출마를 포기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참고로 김태흠 의원은 출마 포기 발표 하루 전인 어제 주호영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을 런닝메이트로 영입한 걸 두고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여야 모두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정책위의장 후보까지 같이 런닝메이트로 해서 이제 각 의원들에게 표심을 호소하곤 하죠. 자, 이명수 의원도 그래서 포기한 건가요? 네, 일단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 돌린 입장문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총선 차표로부터 당을 새롭게 수습하고 수도권과 중도층으로 표심을 확장하여 지역주의를 극복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역할을 하고자 원내대표의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 개인의 부족함과 그리고 지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출마 의사를 철회하게 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지역주의의 한계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원내대표에 나서는 후보 그리고 이제 정책위기장에 나서는 후보가 정책 지역을 다르게 보통 많이 하지 않아요.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 지역을 나누죠. 주호영 의원만 해도 이제 본인은 TK 지역, 그리고 예. 정책위의장은 충청권, 그리고 권영세 당선인만 해도 본인은 수도권, 정책위의장은 PK 지역. 정책위의장 후보인 조혜진 했는데 당선인은 경남 쪽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명수 의원 역시 이제 TK 지역 후보를 이제 정책위의장 런닝메이트로 좀 구하려고 했었는데 앞서 이제 김태흠 의원처럼 좀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1야당의 원내대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도 했지만 국회가 잘 돌아가려면 여야의 대화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화 상대방인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은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도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깜깜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없다. 누군지 알고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가 있었는데 토론회를 한다고요? 네, 내일 한 5시간 정도가량의 마라톤 토론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원내대표 후보, 정책위의장 후보가 정견 발표를 짧게 하고 곧바로 이 표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끝장 토론을 추가를 한 겁니다. 자, 통합당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인들로부터 질문을 미리 취합을 해서 현장에서 공개를 하고 상호 주도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들끼리 이제 맞대결을 좀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토론을 시작해서 한 5시간 토론을 하면 실제 투표는 3시 더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고석순 반장이 내일 좀 힘들지 않을까. 빨리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고 통합당의 선관위원장은 중간에 점심 도시락을 같이 먹으면서 현장에서 즉석 질문도 받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미래통합당의 의원총회나 이런 데 보면 고성이 오갔었는데 이번에는 표심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번 토론이 그런데 미래통합당 초선 당선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요? 네, 21대 국회에서 이 통합당 의원이 모두 84명인데요. 이 중에서 초선이 40명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숫자인데 따라서 이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 초선 당선인들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또 분위기인데요. 초선 당선인 25명은 지난 월요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경선은 단순한 선거를 넘어 당의 반성과 함께 미래 방향을 정하는 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미래를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부산 지역의 초선 당선인 9명도 당선자 워크숍 일정을 앞당겨 원내대표 선거 직전에 개최하자 이렇게 또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초선 당선인들의 이런 토론 요구 등이 이어지자 통합당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 마라톤 토론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동안의 통합당 역사를 좀 보면 초선 그리고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소장파 문화가 이어져 왔습니다. 당내 쓴소리 역할을 도맡아 왔었는데 16대 국회의 미래연대가 그랬고요. 17대 국회의 새정치 수요 모임, 18대 국회의 민본 20일 등이 주요 소장파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른바 진박 논란을 일으켰던 20대 국회에선 유독 초선 의원들의 쓴소리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과연 이번 21대 국회 초선들이 다시 당내 소장파 역할을 할 수 있게 될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사실 당내에서는 늘 개혁의 목소리가 좀 있어야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중도층도 아우를 수 있는 그 터전이 되는데 20대에선 특히 미래통합당, 그때 자유한국당의 초선의 목소리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선 중에서도 뭐 앞서 영상에서 봤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른바 쓴소리를 했다가 한 방에 아웃됐었죠. 19대에서. 예, 19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초선들이 쓴소리를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고석순 반장은 이번 야당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은 누가 좀 앞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까? 저도 아까 조육신 반장처럼 좀 뭐 이렇게 분석해본 결과 예. 예측 후보는 있으나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저도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고 반장이 얘기한다고 굳이 뭐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딱히 뭐 좋은 영향을 지적이에요. 미칠 것 같진 않은데. 아까는 왜 그런 말을 안 하고 이제 와서 또 저한테 그때는 생각이 안 나서 그랬고요.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럼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귓속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 두 후보, 권영세, 주호영 두 후보의 앞으로의 운영 방식도 또 의미가 있을 테고, 그리고 계속 지난주에 논란이 있던 김종인 비대위를 어떻게 끌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의문이 되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두 사람 다 통화를 해봤었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두 사람 다 얘기는 일정 기간 김종인,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가 꼭 아니더라도 외부인이 주도하는 비대위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기한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이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